이데올로기를 버려라 라고 말하며 조던 피터슨은 이데올로기 이론가들이 실제로 유용한 이론들을 흉내내기 위해 기괴할 정도로 복잡한 이론을 만들지만 동시에 추상적인 개념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표현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 국가, 환경, 가부장제, 민중, 부자, 빈민, 지배자, 피지배자 등이 있는데 이런 단일한 언어로 복잡한 것들을 묶어 부르면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이 극도로 단순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상의 소녀 안나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나가 돈이 없는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사치 혹은 교육의 부재, 가족의 붕괴, 돈을 수시로 타인들에게 빼앗겨서, 몸이 아파서 돈을 벌 능력이 안 돼서, 알코올 의존, 범죄, 인생계획의 부재 혹은 그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무지, 불운한 지리적 위치, 기존에 일하던 직업군의 소멸, 창업정신의 부족 등 안나의 가난을 낳는 원인들은 이보다 훨씬 많으며 각각에 대한 해결책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안나가 처한 상황에 맞게 개별 문제들을 신중히 분석하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해야겠죠. 그 이후에는 이 잠재적인 해결책들의 효과도 잘 평가해야만 하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예전에 봉사했던 사역지에서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도심 속 노숙인 해결에 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기로는 2,000명의 노숙인이 있으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2,000가지의 해결법이 있다고. 다만 부족한 건 그 힘겹고 복잡한 길을 어느 정도 함께 걸어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튼 안나나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축소하고 이 문제를 야기하는 악당들을 등장시켜 공격합니다. 그리고 같이 돌을 던지자고 권하죠. 이는 훨씬 쉽고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합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도덕적인 정당성 또한 전제되어 있으니까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하죠? 처음에 말씀드린 추상적인 개념들, 예를 들면 환경, 가부장제, 지배자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강조하고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모든 다른 변수들을 무시합니다. 이를 위해 동기체계나 광범위한 사회연구 혹은 가설들을 얹어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 분개, 파괴심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나열한 뒤 그에 대한 모든 의심과 토론을 금기시합니다. 혹은 특정 언어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고요. 많은 미국의 대학교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금기시되는 견해를 드러내면 비호감이 되고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조던 피터슨 교수가 탈북 인권인으로 유명한 박연미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컬럼비아를 졸업한 연미님의 말로는 이 미국 대학의 언어 규제가 북한의 것과 유사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도 학교를 다니며 실제로 경험한 일들이니까요. 이 외의 현대 예시들은 여러분이 이미 사회에서 경험하고 관찰하고 계시니까 피터슨 교수가 언급하는 옛날의 두 가지 예시만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이트는 인간의 동기를 성, 즉 리비도로 환원시키려 했죠. 프로이트는 이 성이라는 단어를 때로는 특정하게 그리고 때로는 느슨하게 정의하며 사용했습니다. 이 성, 리비도의 정의가 직접적인 성적 욕구일 때도, 그리고 그저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일 때도 있었던 것이죠. 즉 저자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정의가 어느 정도 바뀝니다. 성이 물론 생물의 복잡한 작동 원리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 분야에서 성이 끼치는 영향을 그럴듯하게 꾸며낸 뒤 부풀리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언변이 좋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면 더욱 쉽겠죠. 그리고 성 외의 다른 요인들을 덜 중요하게 취급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필요에 맞게 무한히 확장할 수도 있게 되죠. 이데올로기적 환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끌어낸 인물로서는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계급에 기초한 관점으로 인간을 설명하고 역사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영원한 전쟁터라 설명했죠. 부자가 부유한 것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기 때문이고 가난한 자는 그저 착취당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모든 경제적 불평등은 근본적으로 비생산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고 불공정하고 사회적 부패 때문에 발생합니다.
프로이트의 성에 대한 관점이 생물의 복잡한 작동 원리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것과 같이 마르크스의 견해 또한 사회적 위계구조에 대한 의미 있는 관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간에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소수의 부는 늘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항상 극소수라는 사실은 오랜 역사가 지나도 변하지 않죠. 그렇다고 마르크스주의를 실천한 곳들에 이상세계가 실현되고 유지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데올로기는 계속해서 다른 옷을 입으며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에 의해 이 마르크스주의의 경제는 권력으로 대체되고 권력이 인간 모든 행위의 동기로 환원된 것처럼 제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대체적으로 종교인들을 어리석은 위선자들로 몰아가지만 근본주의적인 종교인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 근본주의자들은 논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결국 신이 불가사의한 존재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기 마련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신앙적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헌신하고 있음을 인정하죠. 그런데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거나 정복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주 위험한 자신감이라 볼 수 있죠. 피터슨 교수는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변수로 설명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이데올로기적 환원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단순성, 용이함, 그리고 진리에 통달했다는 환상을 한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지 말자. 악당이나 악당 무리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 자신도 이데올로기를 휘두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죄인으로 먼저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다루고 있는 주제가 부면 이 세상의 모든 부자가 문제이자 악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루고 있는 주제가 남성성이면 모든 남성이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외부의 악마와 내부의 성인을 구분하는 이분법으로 증오를 정당화하고 실체가 없는 이데올로기 자체에 도덕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피해망상과 박해를 끌어들이며 성인인 당신을 외부의 악당들과 피 흘려 싸우는 사람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를 들면 억압을 줄인다, 가부장제와 싸운다, 자본주의를 전복시킨다, 환경을 지킨다, 경쟁을 제거한다 따위의 두루뭉실한 개념들을 위해서요. 이는 마치 롤을 하는 방법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해상도가 굉장히 낮고 쓸모없는 접근입니다. 피터슨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세계가 잘못된 이유를 찾는 것이 훨씬 도덕적으로 타당하며 정말 불의에 맞서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고자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명백한 결함을 인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방을 청소하고 가족을 보살피고 양심을 지키고 남이 보든 보지 않듯 바르게 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산적이고 흥미로운 일에 전념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꼭 필요한 출발점으로서 피터슨 교수는 말합니다. 이데올로기를 버리세요.